행복한 노년을 방해하는 질병 치매.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힘.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켜주세요. 가족의 행복. 찾아주세요. 노년의 기쁨.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MMSE-DS,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총 19문항에 30점 만점입니다.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 MMSE-DS는 진압력,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 능력, 실행 능력, 구성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19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총 30점 만점으로 피검자의 인지 감퇴 여부를 확인하여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 시행 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검사 전 필요한 준비물은 검사 용지와 필기도구, 손목시계, A4 용지와 돋보기, 그리고 보청기입니다. 필기도구로는 볼펜, HB 연필과 지우개를, 손목시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준비합니다. 검사 전은 피검자의 응답에 대해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와 같이 정답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거나 정답을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점된 점수를 피검자가 볼 수 없도록 주의하세요. 피검자가 검사 진행 도중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면 격려해주며 피검자가 평소의 인지 기능대로 모든 검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겠죠. 또한 검사실에는 달력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비치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반드시 MMSE-DS 시행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71살 나건강 어르신을 대상으로 MMSE-DS 검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 그러네요. 꼭 봄 날씨 같아요. 그쵸? 네. 저희가 검사하기 전에 네. 개인 신상정보 기록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개인 신상정보는 기본 시행 지침에 나와 있듯이 연령과 교육연한 그리고 성별 확인이 정상 기준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검자가 대답하는 연령과 주민등록에 기재된 연령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신상정보 중 교육연한은 특히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검자가 자신의 교육 수준을 대략적으로 보고하거나 피검자의 학령기 때 학제와 현재 학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르신, 문제 중에 몇 가지는 쉬울 수도 있지만 또 몇 가지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세요. 1번부터 5번은 시간 진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해 몇 년도죠? 만약 피검자가 스스로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대답한 경우엔 3번 문항인 오늘은 며칠입니까는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한 번에 질문해선 안 됩니다.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만약 피검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면 바로 틀렸다고 채점하지 말고 추측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피검자가 두 가지 답을 말했을 경우 그 중에 정답이 있다면 한 가지 답만 고르도록 합니다. 올해 몇 년도죠? 올해 2015년. 피검자가 15년 또는 15년도와 같이 부정확하게 대답한 경우에는 무슨 15년도요 등의 탐색 문항을 통해 정확한 네 자리 연도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올해 15년. 만약 피검자가 을미년, 기축년과 같이 간지로 대답한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이름이더라도 숫자로 대답해 보세요라고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간지는 60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정답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아, 올해가 기축년이지. 어르신, 지금 무슨 계절이죠? 삼 3월, 4월, 5월을 봄, 6월, 7월, 8월은 여름, 9월, 10월, 11월을 가을,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합니다. 간절기 경우엔 최대 2주 간격 범위에서 앞으로 올 계절이나 지나갈 계절을 대답해도 정답으로 간주하는데요. 예를 들어 3월 9일인 경우에는 겨울, 8월 24일인 경우는 가을이라고 대답해도 정답입니다. 몰라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틀렸다고 채점하지 말고 지금이 무슨 계절 같은지 말씀해 보세요라며 자신 없는 답이라도 추측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계절이죠? 아, 지금은 가을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신에 춘절, 하절, 추절, 동절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며 계절 구분 기준과 다르더라도 입춘, 입동 등 절기를 적절하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섣달이지 혹은 동짓달이라고 대답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이 어느 계절에 속하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또한 적절한 기상 상태를 이유로 다른 계절을 대답했다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 해당하는 3월이더라도 눈이 오는 것을 보고 겨울이라고 대답한 경우라면 정답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만약 이번 질문에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처럼 요일까지 모두 대답한 경우에는 다음 질문인 4번과 5번은 생략합니다. 피검자가 10일인지 11일인지 두 가지 답을 놓고 고민할 땐 두 가지 답 중에 정답이 있든 없든 10일과 11일 둘 중에 어느 날인 것 같으세요? 라고 되물어 한 가지 답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 달력을 봐야 알지. 아예 몰라. 날짜 가는 것도 몰라. 난. 모른다. 날짜 가는 것을 신경 쓸 일이 없어 챙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짐작되는 대로 대답하길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25일. 피검자가 오답을 말했을 경우 음력인지 양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사흘은 3일, 열나흘은 14일, 보름은 15일, 금음 또는 말일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익혀두면 좋겠죠.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요일 개념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늘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무슨 요일에 해당되는지 다시 질문해 제시된 요일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요일 명칭을 모두 보기로 붙여 넣어야 하며 한두 가지만 불러주고 선택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을 반공일, 일요일을 공일 또는 주일이라고 대답해도 정답입니다. 어르신, 지금이 몇 월입니까? 어르신, 지금이 몇 월입니까? 9월. 한 달의 오차를 보이면 음력인지 양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약 피검자가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엔 실제와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숫자가 아니더라도 정월, 동짓달, 섣달 등의 옛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 명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소 진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6번부터 8번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의 행정구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행정구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행정구역까지 순서대로 질문합니다. 이곳이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입니까? 라고 한 번에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는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높은 행정구역에서부터 차례로 물어보는데요. 예를 들어 이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면 6번 문제 도, 7번 문제 시, 8번 문제 구를 묻습니다. 검사 장소에 따라 검사자가 질문해야 하는 행정구역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도 B, C, C면에 위치한 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6번 문항에서 도, 7번 문항에서 시, 8번 문항에서 면의 이름을 질문해야 하지만 검사 장소가 나 보건소라면 도, 군, 읍을, 다 보건소라면 광역시, 구, 동을 차례로 물어봅니다. 도, 특별시, 광역시를 묻는 6번 문항을 중심으로 실시 방법과 채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를 시행하는 현재 장소를 기준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있는 이곳임을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만약 피검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로 대답하면 어르신 집 주소가 아니라 현재 이곳의 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재차 설명해 드립니다. 만약 피검자가 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도를 제외한 다른 두 개의 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검사하는 장소가 경기도인 경우엔 충청도, 전라도 같은 도의 이름을 말하며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을 한 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도일까요? 하고 질문하면 되겠죠.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입니까? 경기도지. 피검자가 충청도라고 대답했다면 충청북도인가요? 충청남도인가요? 라고 다시 질문해 북도와 남도를 정확하게 구분해 대답한 경우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어르신,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죠? 어르신,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죠? 1층.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정확하게 답한 경우만 정답으로 합니다. 두 개를 답한 경우엔 하나만 고르도록 지시합니다. 단층. 우리 집 2층?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잖아, 3층. 어르신,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피검자가 답변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대답을 못할 경우엔 괜찮아요, 다른 질문 드릴게요 라든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또 피검자가 아까 요일 틀렸는데 라든가 여기가 어디지와 같이 지나간 문항에 대해 계속 언급할 땐 한두 가지 문항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 지난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질문에 답해 주세요라며 현재 진행되는 문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르신,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장소 이름 문항에서는 정확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적인 이름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적인 이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장소의 검사자가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보건소와 경로당의 경우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마을 회관일 경우 피검자가 그냥 회관이라고 대답하면 무슨 회관이죠?처럼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병원. 그러면 그 병원 이름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몰라. 보건소. 다음은 기억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여쭤볼 테니까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어르신께서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이번 문항은 끝까지 듣고를 강조해 반드시 나무, 자동차, 모자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불러주고 따라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검자가 잘 따라하지 못한다고 해서 각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 읽어주고 하나씩 따라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무? 나무? 아니요, 어르신. 이거를 하나씩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다 듣고 나서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 세 단어에 대한 지연 회상 평가를 위해 처음 세 단어를 불러드렸을 때 제대로 모두 따라 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세 물건의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주고 기억하도록 하는 과정을 2차례 더 반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총 3회까지 따라 말할 기회를 다시 주는 셈입니다. 만약 피검자가 두 번째 시도에 세 단어를 모두 정확히 따라 말했다면 두 번째에서 멈추면 됩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세 단어를 모두 따라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시행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여쭤볼 테니까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어르신께서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 문항은 첫 번째 시도에서 피검자가 성공적으로 따라 말한 단어 수로 채점합니다.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도에서 첫 번째 시도에서보다 더 많은 단어 수를 대답하더라도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모자, 컵. 주민번호 뒷자리가 5나 6인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분명 들은 물건의 이름이기에 한글로 말해야 합니다. 트리, 카, 햇. 이번 문항은 주의 집중력을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이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이번 문항을 시행할 때에는 답이 틀렸다는 표현은 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피검자가 83이라고 할 때
83에서 7을 빼면과 같이 앞의 숫자를 말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에서 빼라고 했지? 내가 아까 앞에서 몇이라고 했어? 피검자가 계산하다 본인이 앞서 대답한 답을 잊었을 경우 얼마에서 빼라고 했지? 혹은 내가 앞에서 몇이라고 했지요 등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절대 대답을 해주어선 안 됩니다. 피검자가 대답한 답이 틀렸더라도 마치 맞는 답인 것처럼 거기서 또 7을 빼면 얼마입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질문합니다. 또한 가끔 피검자가 숫자를 손바닥이나 책상에 써가며 손가락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도록 지시합니다. 피검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검사자가 피검자의 마음을 다독이며 약 1분 정도 시간을 지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과제인 지연 회상을 위한 것으로 피검자가 수행을 잘 안 하려고 하거나 거부적이면 같이 해보자고 검사자가 먼저 시작해 참여를 유도합니다. 몰라. 난 못하겠어. 나 안 해. 네, 맞아요. 어려운 문제죠. 그치? 그러면 20에서 1까지 거꾸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20, 19, 18, 17, 16, 15. 피검자가 무학이거나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100에서 7을 빼는 문제를 설명할 때 큰 통에 사과가 100개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7개를 빼면 통에 몇 개가 남아 있을까요? 자, 그러면 거기서 또 7개를 꺼내면 이번에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라며 문제를 풀어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13. 그럼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86. 그러면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79.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그 다음엔 72? 그럼 거기에서 또 7을 빼면 이제 얼마가 될까요? 65. 채점은 맞는 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채점합니다. 100에서 7을 뺀 숫자인 93에서 다시 7을 뺀 숫자가 85라고 잘못 대답한 경우에 85에서 다시 7을 뺀 숫자가 78이라고 대답한다면 해당 시행은 정답으로 채점합니다. 각 시행마다 계산 결과를 채점하여 모두 맞으면 5점입니다. 다음은 기억 회상 문항입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3가지 물건이 있었죠.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기억 회상 문항으로 앞서 불러준 11번 문항에서 알려준 세 단어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힌트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부 어르신의 경우 세 단어가 모두 생각나지 않으면 모른다, 생각이 안 난다로 대답을 꺼리곤 하는데요. 이럴 땐 다시 한번 차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3가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격려하며 다시 질문하고 기다립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3가지 물건이 있었죠.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무, 자동차, 모자. 이 문항도 1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회상한 단어 수로 채점합니다. 3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대답하면 3점입니다. 아, 맞다! 책상, 필통, 연필. 언제? 뭘 말했는지 나 생각이 안 나. 다음은 이름 대기 문제입니다.
이번 검사 전에는 반드시 노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실제 연필과 손목 시계를 준비해 둡니다. 어르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뭘까요? 어르신,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시계,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그건 연필. 이번 문항에서는 외국어나 사투리로 대답하면 확인 후 맞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사투리가 맞는지는 보호자나 사투리 사전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은 언어 능력 문항으로 따라 말하기입니다. 어르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 번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잘 듣고 따라하세요. 네. 간장 공장 공장장. 이번 검사는 피검자에게 딱 한 번 읽어주고 따라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집중하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한 번에 따라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시를 해서 피검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장을 읽어줄 때 지나치게 천천히 읽어주거나 노래하듯이 운율을 만들어 읽어주거나 두세 글자씩 잘라 묶어서 읽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어르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한 번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잘 듣고 따라하세요. 네. 간장 공장 공장장. 간장 공장 공장장. 정확히 따라한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틀린 것으로 채점합니다. 피검자가 듣지 못했다고 해도 반복해서 불러주면 안 되며 일단 들은 것만으로 최대한 따라 말아보려고 지시해 그 결과로 채점을 해야 합니다. 만일 피검자가 한 번 더 불러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면 지시를 다시 한번 반복해 줄 수는 있지만 반복 지시 후 따라 말한 반응을 채점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실행 능력을 알아보는 3단계 명령 수행 문항입니다. 명령 실행에 사용될 종이는 A4 종이와 같은 직사각형 종이어야 합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번 문항에서는 지시를 반복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집중해 들을 수 있도록 피검자에게 전달해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옆에서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지시할 때는 오른손, 반, 무릎을 강세를 주어 말해야 하며 피검자의 오른손을 보지 않고 말해야 합니다. 지시문을 모두 말해준 다음에는 피검자에게 종이를 건네는데요. 종이를 건네줄 때에는 책상 위에 올려놓지 말고 한 손으로 들어 건네줍니다. 피검자가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지시를 왼손으로 바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복적인 지시는 하지 않지만 피검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지시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점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텐데요.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각 단계마다 바르게 수행하면 1점씩 채점합니다. 피검자가 양손으로 받으면 틀린 것으로 합니다. 가로 혹은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한 번 접는 것을 정답으로 합니다. 정확히 절반이 아니더라도 반에 근접하게 접는다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대각선으로 접거나 모퉁이만 접는 경우에는 틀린 것으로 합니다. 또 무릎 위에 놓지 않고 배 앞에 엉거주춤 들고 있으면 틀린 것으로 합니다. 저런 걸 해야지. 시간이. 이번 문항은 시공간 구성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기에 오각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한번 그대로 그려보세요. 피검자가 못 그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격려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하지 못할 경우 실패로 처리하고 넘어가는데요. 스스로 재시도해 정답으로 그리는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오각형이 겹쳐져 있어. 난 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르신 여기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아, 그려보라고? 지금처럼 만약 피검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시문을 쉽게 바꿔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어려울 수 있으니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못해도 괜찮으니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란 말로 격려하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오각형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아래 빈 곳에 한번 그대로 그려보세요. 아, 네. 여기요? 네. 네. 십칠 번 문항은 5개의 변을 가진 2개의 도형이 사각형을 이루며 겹쳐져 있도록 그려야 합니다. 이때 각 도형의 모양은 정확한 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이 5개가 있으면 정답이며 변과 변 사이는 0.3cm 이내로 벌어져야 합니다. 또한 두 도형이 겹쳐진 부위는 위치나 각도, 크기와 상관없이 사각형을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18) 번부터 (19) 번은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르신, 옷은 왜 빨아입죠? 어르신, 옷은 왜 빨아입죠? 더러우니까 빨아입지. 이번 문항에서는 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옷을 왜 빨아입나요? 옷을 빨아서 입는 이유가 뭔가요? 등으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입으려와 같이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내용으로 답을 하면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아, 그래야 점잖해 보이지. 아, 그래야 예뻐 보이잖아, 이렇게.
아, 옷을 빨아놔야 입을 거 아니야. 어르신, 티끌모아 태산은 무슨 뜻일까요? 어르신, 티끌모아 태산은 무슨 뜻일까요? 아껴야 한다는 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조그만 것을 모아 크게 된다. 아껴야 한다 등의 내용이면 모두 정답으로 채점합니다. 아, 재산 모으는 건 부자 내는 거 아니야. 피감자가 난청이 있어 잘 듣지 못할 경우 문제를 종이에 써서 보여주고 그 의미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감자가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정답으로 채점합니다. 뭐라고? 여기 보시면 티끌모아 태산. 치매 선별 검사 결과는 인지적 정상과 인지기능 저하로 나뉩니다. 인지적 정상은 인지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현재 치매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검사 결과가 인지적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피검자가 이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점수가 정상적이라고 해서 앞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오늘과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면 선별 검사 결과가 인지기능 저하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란 검사를 통해 측정된 피검자의 인지기능 수준이 연령, 성별, 교육 수준이 동일한 분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로 치매 외에도 검사 시 컨디션이나 건강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수행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와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검자의 소득 수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정협약병의원에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셨어요. 근데 점수가 낮다 그래서 또 반드시 치매가 있는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지 기능은 우울이나 건강 이상이나 불면 등에 의해서 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낮아질 수도 있어요. 우선 인지 기능이 낮은 원인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협력 병원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아, 네. 검사를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검사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수가 정상 기준보다 낮게 나온 경우엔 마음 편히 차후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점수가 정상 기준보다 높게 나온 경우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조언 잊지 마세요.